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여의 적반하장 매일 돌아온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도 어김없이 5시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찾아올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가 오늘 39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크리스마스에 눈 내릴 때 40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만이 되면요, 저희 여기 계시는 PD님들 중에서 정말 멋진 분들 다 나와서 우리가 캐롤송을 부를게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2월 17일인데요. 단신 뉴스 몇 개만 후루룩 지나갈게요. 오늘요, 경찰에서요, 삼청동 안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경찰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하려고 하지 마. 법원이 기각을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덕수 총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총리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소원을 지금 잘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박선영 진실화훼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들어갔었는데요. 세상에 어이없이 야당에서 임명했던 위원들이 대거 나가버렸대요. 이 일은 괘씸한 우리 박선영 위원장을 응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신 뉴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뉴스 시작하면서 우리 한덕수 총리님도 한번 응원하고 지나가는 거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응원을 받은 사람들은 일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뇌피셜 아니고요. 어제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막 박수를 쳤더니 갑자기 좋은 일이 짠 하고 바로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었다고요? 현재가 아니고요. 헌재. 경상도 발음 때문에 약간 샜습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 출발을 하는데요. 짠! 주심이요. 누군지. 주심을 보더니 종북 좌파들이요. 부글부글.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럽니다. 그들이 싫어하면은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덕수 총리님과 함께 우리 오늘도 제목에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제가 달아놨거든요. 어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아주 우리 다 강하게 윤석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 어떨까요? 자, 여러분 댓글에 윤석열이라고 남겨주시면서요. 제가 오늘도 카드 뉴스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카드 뉴스는요. 제가 오늘의 메시지를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PD님 띄워주세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 PD님이 지금 화면에 올려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카드 뉴스를 만들어 왔는지 아세요? 아주 이쁘게. 왜 안 올려주시나요? 우리 PD님이 왜 못 찾을까요?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던, 제가 이쁘게 만들어놨던 화면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뒤에 화면 띄워달라고 제가 2번을 읽었는데요. PD님이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찾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누구냐면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설립자가 졸업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데요. 오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법무법인 해 능력 있고 멋지고 잘생겼다라고 주장하시는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탄핵 국면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우리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정준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슨 전당대회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 전당대회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 6인 체제 출발, 충격 반전, 주심 보고 종북 좌파, 좌절 폭발,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인데요. 정 변호사님, 일단 간단하게 이 부분을 잠깐 짚고 이제 본격적인 뉴스를 볼 건데,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의 적반하장 인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탄핵 재판을 지나서 또 가짜 뉴스까지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 이 많은 내용을 훑어보기 전에 6인 체제 출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6인 체제 출발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리를 원래 7명 이상이 돼야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 탄핵 사건에서 변호사인 우리 최창호 변호사님께서 가처분을 한 거죠. 그 효력이 무효다. 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6인으로도 7인이 안 돼도 6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6인으로서 바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뿐이 아니라 6인인데 지금 현재 주심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만 이따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오늘의 적반하장 인물들이라는 코너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 사실 오늘 좀 많이 웃겼어요. 이 적반하장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유, 압도적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이재명이요. 아니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언급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동훈이 기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요, 되게 부러웠어요. 대통령께서 우리 동훈이라고 부를 때요. 우리 동훈이 기사 한번 볼까요? 우리 동훈이. 자, 우리 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동훈이는 20년 동안 함께 했었고요. 우리 동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가장 불우한 보수 1, 2인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동훈이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자랑하셨죠? 뭐 한동훈이는 가장 불운한 보수 2인자가 된 건 맞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불운한 1인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탄핵 전선에서, 그죠? 또는 그 형사 수사 및 재판 전선에서 몸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화려하게 윤석열 대통령 복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 기사는 반만 맞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윤석열 황태자에서 윤석열 배신자로 한동훈의 재기는 가능할까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가 가능할까요?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 정치를 해서 안 될 사람이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저 선배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브라이트하고 똑똑하고 뭐 수사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본인은 부인하지만 철저하게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다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훈 재기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한 번만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제기 불가능해 제 왼쪽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된장 바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한동훈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인데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신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자, 우리 동훈이로 불렸던 황태자에서 윤석열 배신자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반하장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배신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배로서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자면 배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선배가 잘못해. 아버지가 잘못해. 상사가 잘못해. 그래도 뭡니까? 그동안 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사람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런 것이 진정한 모습이고, 그거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그러는 거는 배신이죠. 요번에 이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이제 물러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모두 X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랬는데요. 저는 한동훈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봅니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그 와중에 어제 그렇게 떠들고 가서 SNS를 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쓴 SNS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에서 안 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본인이 쫓겨났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도 빠르게 빛의 속도로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없어지더라도 본인이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예상이에요. 요번에 이 과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재명에게 정치적 큰 이익을 주고 본인이 뭡니까?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침묵하면서 자숙하면서 왜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결국 자기가 이렇게 희생양이 되고 재물이 됐는지를 생각하는 자숙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SNS 시작한다. 정말 형편없네요. 네, 그 와중에 한동훈을 격려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이요? 한동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돌아오게 될 거야. 나하고 한번 보자. 자, 한동훈이 이준석의 격려와 응원을 받은 걸 보니까요. 한동훈은 못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준석이 볼 때 우리 그 보수우파 쪽에서 자유우파 쪽에서 만약에 경선을 할 때 네.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예요? 한동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우쭈쭈 해서 살려가지고 딱 이쪽 후보로 자기와 경쟁 상대가 딱 되게 만든 다음에 한 방에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한동훈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SNS를 재개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저는 정말, 양심도 없고 미안함도 없다. 근데 한동훈이 어제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아십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에 대비할 때 넥타이를 맸습니다. 훈민정음이 새겨진 그 용비어천가 넥타이였는데요. 누구 놀리는 겁니까? 용비어천가를 왜 메고 나와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사과하는 겁니까? 우리 센스쟁이 PD님이 봐요 보여주십니다. 아니 이거 왜 매는 거예요? 한동훈이 다시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재명이 잘 나갈 때. 그죠? 그럼 이재명도 제일 만만한 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이를 살려갖고 자기의 형식적 라운딩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후보를 정하면 이준석은 이제 자기가 전체적인 보수우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제일 만만하겠어요? 홍준표보다는 그죠? 한동훈이 훨씬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한동훈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못되게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오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 생각들을 들으면서요. 저도 나름 정리를 좀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한동훈이 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벌써 SNS 하는데요. 이제 또다시 뭡니까? 징계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징계 요청서 들어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징계 요청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싹 다 모아가지고요. 저거 예전에 그 이준석이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나요? 이준석보다는 좀 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떠들어요. 너무 떠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당에 해당 행위를 한다는 건 샘플이 이거예요. 제가 경험했나요? 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흉내내서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오늘 적반하장 인물에 한동훈을 1등으로 꼽았는데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오늘 적반하장의 한동훈. 한동훈요? 저는 한동훈보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없다니까요. 아니 이재명 있었잖아요 앞에.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아니 지 재판은 질질 끌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당의 비대위원장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댓글을 1000개를 넘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분이 김문수 그리고 또 황교안. 네. 그리고 의외로 원희룡 많았었어요. 근데 조원진 당대표를 또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생각을 모아서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간곡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원진을 꼭 추천해달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약속 지켰습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생각을 저는 분명히 다 전달하는 아주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듣는 유여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니 지금 당 내부에서 말입니다. 당 내부의 그 중진들이라는 자들이 단장님 지금은 그 얘기 아니라니까. 네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딴 얘기 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많다니까요. 예. 정 변호사님, 여러분 정 변호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요, 바로 이어서 제가 더 적반하장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정 변호사님이 지금 막 흥분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네, 합시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예요? 길에서 넘어진 50대 아저씨를 중학생이 도왔어요. 네. 근데 그 중학생을 아저씨가 폭행을 했어요. 왜 때렸어요? 보세요. 기사 보세요. 왜 때렸을까요? 왜 때린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도와줬다고 때린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린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줘 이렇게 때렸어요? 자, 여러분. 길에서 넘어진 50대를 도와준 중학생을 이 50대가 때려서 결국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징역 1년 받을만 하네요. 보니까 합의도 안 된 것 같고 네.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한 것 같고 말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넌 맞아도 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도 예상컨대 저 사람은 동종전과가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사실은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뒤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중학생 얼굴을 이마로 3차례 들어받아서 다치게 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요. 30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때려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중학생을 때려서 폭행을 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적반하장 아닐까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적반하장에 있습니다. 뭐죠 또? 조국이가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구치소 갔죠? 여러분, 조민이가요. 우리 아빠 면회는 가족에게 양보해 주세요. 지지자들은 편지로만 마음을. 저는 나라 구하다가 감옥 간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오늘 갱심이가 감옥 면회하고 나와가지고요. 얼굴이 얼었고 어쩌고 저쩌고.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있잖아요. 네. 서울 구치소는요. 네. 원칙적으로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확정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안녕. 교도소로 예. 가야 되잖아요. 교도소. 근데 왜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에서 구치소로 갔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 구치소장한테 편지 써야 돼요. 기결수 그자를 왜 구치소에 넣느냐 그래갖고 어디에 보내냐면요. 저기 청송교도소 같은 이런 데다가 조국을 보내놔야 돼요. 그러면 아니 누가 청송교도소까지 사람들이 면회 가겠어요? 가족들 아니면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민이 나서갖고 아이고 면회를 뭐 가족한테 양보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청송 같은데 교도소에 보내놓으면 아무도 거기까지 안 가요. 가족 아니면 안 갑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민이가 이 와중에 우리 아빠 면회 가족에게 양보해 주세요.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옛날에 우리 감옥에 누가 간다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 좌파들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비록 내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는 역사에 법정에서 무죄다. 뭐 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정말 적반하장, 정말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어떤 자들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고른 적반하장 첫 번째는 한동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길거리 넘어진 50대를 구해준 그러니까 청소년을 폭행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조민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누가 제일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조민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그리고 50대 폭행남, 그리고 조민. 사실은요, 저는 한동훈 보면 볼수록요, 사람이 저렇게 얄밉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송은 중범죄자만 가는 곳이라서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범죄자 맞아요. 특별하잖아요. 보내도 괜찮아요. 네, 아무튼 우리 아빠에게 면회는 가족에게만 양보하라고 한 저 뻔뻔함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정 변호사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계속 하셨는데요. 네. 사실요,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왜 이재명은 구속 안 하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하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야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을 불구속하면 아무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는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돼요. 아니 조국같이 그렇게 후한무치한 자들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걸어 다니게 해줬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더군다나 요번에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계시는데 정말 역사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어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대통령이신 분인데 불구속으로 해도 되는데 그쵸? 진해는 불구속해도 되고 대통령은 구속하라 그러고 지 재판은 연기하고 자, 그래서 자기 재판을 연기하고라고 정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되게 황당한 거 발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기일을 알리는 걸 안 받으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안 받냐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딱 붙여서 하나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PD님 보여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는다고 난리치고 자, 정 변호사님 한번 보세요. 네네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요. 법원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접수 통지 공시송달 결정. 공시송달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받으니까 네. 안 받으니까 두 차례 세 차례 안 받으니까 공시송달 했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안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러니까 받을 수 있죠. 대통령은 이제 한 번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설명 번. 좀 해주세요. 대통령 이제 한 번 안 받은 걸 갖고 저렇게 난리를 피워. 보세요. 경향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헌법재판소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요. 3가지 방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3가지 방법으로. 인편으로도 보내고요.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자방식으로도 보냈대요. 아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평소의 경우면요. 송달하면은 그냥 우편 송달하는 거예요. 우편 송달해서 안 받으면은 다시 보내고 그래도 아니면은 뭡니까? 주소 보정해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고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공시송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송달을 하는데 말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사람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하고 전자방식으로도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지금 뭐냐면 항소장 접수 통지라든지 또는 그 기록이 항소심에 왔다라는 통지를 할 때 인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자방식으로도 보냈어요. 뭐 형사니까 전자방식은 없다 치고
인편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구속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왜 구속 안 됐어요? 범죄가 간단한 범죄였어요? 정 변호사님? 아유, 뭘 간단한 죄예요. 간단한 죄긴. 더군다나 아세요?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법정형이요. 지금 그 이화영이가 9년 나온 걸 보면 주범인 이재명은 그들이 좋아하는 수계예요. 수계. 수계 이재명은 이화영이 9년 나온 거로 봐서 적어도 12년에서 많게는 15년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 재판 사건인데요. 이재명이 뭔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법관 기피를 했어요. 법관 기피. 법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법관 기피를 했어요. 사유가 뭔지 아세요? 이화영한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다. 그러면 유죄 심증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갖고는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이 기피 신청이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피 신청이 있겠어요? 아니죠. 왜 냈어요? 기피 신청을 하면요,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런 다음에 기피 신청을 기각하잖아요. 그럼 항고를 해. 그럼 뭡니까? 항소심 가서 다시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재판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 또 정지가 돼요. 다시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까지 가요. 그럼 몇 개월 연기할 수 있어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님은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도 지금 오래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요 갑자기 군인들이 척척척척척 구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은 5개, 정가가 4개나 있어요. 거기다가 중범죄 재판 6개. 하나 더 늘었잖아요. 아 그래요? 범죄가 정가가 4개나 있고 재판이 6개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때 5개라고 해가지고 5개까지만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선거도 나와요, 대선에도 나가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 이러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녀요. 거기다가 법꾸라지처럼 송달도 안 받아요. 공시송달을 갖다가 해야 된대요. 이거 법조인이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거 전달 못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말이 안 하세요? 되죠.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의 사설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촉하면서 본인 재판 지연시키는 이재명의 이중성,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딱 제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법치라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나도 재판 빨리빨리 받을 테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빨리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빨리 하라 그러면서 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눈꽃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대로 180 이내에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에 동조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오늘의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여의 적반하장에서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들을 쫙 소개를 아주 빠르게 탁탁탁탁탁 해드리면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을 짚는데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탄핵 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그럼 헌재 6명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볼 건데요. 자,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 구성되었고요. 단장에 정청래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사실 빵 터졌어요. 정청래가? 자, 정 변호사님, 탄핵 소추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데요,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를 하면 네.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네. 검사 역할을 맡는 거예요. 네. 탄핵 소추단이라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검사죠, 검사. 그리고 검사가 여러 명 중에 단장이 누구예요?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 때 저 단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 권성동 아니었어요? 권성동. 네. 그 권성동이 지금 뭐예요?
바로 우리 당의 현재 원내대표. 그자가 누구요? 요번에 두 번째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데 당론으로는 부결을 해놓고는 야, 지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막을 방법이 없지,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실상 뭡니까? 풀어놔줘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당하게 만든 책임자, 그죠? 그자가 과거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탄핵 소추의 단장 역할을 지금은 저기 국회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제 정청래잖아요, 청래. 그러니까 청래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네. 자, 지금요. 패스트 트랙에 오른 탄핵 심판 빠르면 2개월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제도예요? 공항이에요. 네, 맞네요. 아, 공항이에요. 패스트 트랙 맞네요. 공항.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국회에 있는 제도예요. 국회에 있는 제도. 자, 그러면 헌법재판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어요? 이 지금 뭐냐면 이 기사가 아주 악의적인 이게 지금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적으니까 뭡니까? 탄핵 심판도 국회처럼 무슨 패스트 트랙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만 하는 걸로 뭡니까? 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느껴지게 돼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목이 뭐예요? 빠르면 2개월 내 선고가 가능. 아니 빠르면요. 1주 만에도 선고 가능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노무현 때도 2개월 걸렸어요. 노무현 때 2개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월여 걸렸는데요. 자꾸 이런 어떤 기사들이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자, 이 재판이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민주당. 아니요, 특히 이재명. 특히 이재명. 그렇죠? 네. 두 번째, 이 사건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중에서 누구? 문영배. 왜? 자기가 4월 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탄핵해야 되거든. 윤석열 대통령을 문영배는 탄핵시키고 싶은데 이걸 빨리빨리 끝내야 자기가 4월 달에 저기 재판소장 임기를 헌법재판관 임기 맡기기 전에 자기가 탄핵하고 뭡니까 영웅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서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서둘고요. 이재명이 서두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과 문영배는 뭡니까? 같은 편이에요, 사실상. 걔네들이 추는 이 망나니 칼춤 같은 빨리 탄핵 심판이 진행돼야 되는 이 춤 사이에 왜 우리가 놀아납니까? 절대 놀아나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주심이 결정됐는데요. 주심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정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하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짱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마조마한 우리 마음에 딱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며 이분이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6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보수가 2명이고 중도가 2명이고 진보가 2명이다. 근데 좀 중도도 굳이 얘기하면 좀 진보에 가까우니까 4대2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 왜 중요하냐. 주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판결문을 주심이 써요. 결정문이죠,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이 정형식 재판관이 써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심은 뭘 해요? 모두가 다 모이는 전원 그 재판관들이 다 모이는 회의 말고 2명 내지 3명으로 이렇게 소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 진행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증거나 뭐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문영배가 이 사건의 주심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빨리 진행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가, 신중이 중요하냐, 신속이 중요하냐라는 이 큰 두 가지 이슈 중에 신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속을 내세우는 이 좌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보수파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주사위 돌리기 비슷한 거예요. 무작위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이 지금 됐는데요. 이분은 어쨌거나 보수로 알려져 있고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지금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권성동 의원이 제일 잘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네네. 한덕수 총리도 지금 임명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6명 가운데 2명은 문재인이가 임명했고요. 아까 말한 우리 그 헌법재판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진보나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3명을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2명, 그죠? 우리 저기 민주당에서 1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아마 곧 공청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되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네네. 6명으로 가는 게 좋아요? 9명이 좋아요? 저는요, 6명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 잠시요. 6명이 좋으세요? 9명이 좋으세요? 이걸 이제 보고 계속 이어서 이제 볼 건데요. 6명이 좋으세요? 9명이 좋으세요? 그럼 6 아니면 9로 적는데요. 정 변호사님은 6명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6명이 좋은지 9명이 좋은지 해주세요. 제가 그 사이에 잠시 정 변호사님 목마르시죠? 네네. 알부민 하나 먹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알부민 광고 잠시 하는 동안 나가기 없기 환절기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평소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투TV 구독자분들에게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깐깐하게 배합하여 만든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해로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탕후를 합니다. 지금 전화를 해서 주문해 두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 관리하세요. 자, 바로 방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6명이죠. 그쵸? 6명. 그런데 지금 현재요. 이들은 자꾸 임명을 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잘 막아서야 돼요. 자,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민주당 과거에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그 좋은 사진 안 올려주세요? 아니요, 더 좋은 기사 찾아왔습니다. 기사 기사는 보여주세요. 있는데 네. 민주당이 과거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명백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그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이 황교안이 임명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9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9명이 차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분들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장이었던 박한철 재판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채우려고 황교안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반대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없는 상태에서 8명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뭡니까?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자가 바로 민주당의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잠깐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는요,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21일까지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검찰, 경찰, 공수처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서로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아주 연락을 하고 송달을 하고 헌재는 빨리 개시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요청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힘내요라는 댓글로 응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기도의 힘이라는 걸 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힘내요, 아니면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댓글로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말이 하모니가 되어서 분명히 좋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오늘 유독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탄핵 당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 운이 어떻다. 온통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슨 작정을 한 듯이 그 운에 대한 걸 쭉 적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운도 본인이 만드는 것이고 기운도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통령을 위하는 그 댓글을 적고 그리고 응원하는 글을 적으면 그 운도 좋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독 대통령의 관상은 악어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좋다는 그런 예언도 많았을 텐데 악의적으로 그런 나쁜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면서 이건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댓글을 참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이 쓴 댓글들 하나하나 보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유여의 목소리는 쇳소리다. 어머? 이런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쇳소리라니요. 너무 하이톤이라고 하는 건 인정. 제가 좀 하이톤이에요. 근데 노래 잘 부를 것 같죠? 노래는 또 못 불러요. 하이톤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아이러니하죠. 네, 쇳소리는 아니에요. 쇳소리는. 또 발음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또 아까 어떤 분이 정 변호사님을 이렇게 불러놓고 왜 말을 막냐 그러는데요. 어머? 아닌데. 자, 지금 어떤 분이 악어상은 다 잡아먹는데요. 잡아먹으면 좋네요. 이재명을 잡아먹으면 되겠네. 이재명도 잡아먹고 조국도 잡아먹고 그렇죠. 좋네요. 뭘 잡아먹는 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그리고 후원은 우리 아토TV가 잘 버티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토TV가 지금 39만이 오늘 되었는데요. 40만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40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40만이 됩니다. 구독 꼭 추천해 주시고요. 슈퍼에 갔는데 옆에 있는 슈퍼의 아주머니 핸드폰을 본 다음에 아토TV 구독을 눌러버리세요. 하루에 3명씩만 해주세요. 네, 딱 잡고 딱 눌러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슈퍼챗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댓글은 응원과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사실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하는데 되게 이렇게 어머! 바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제이님.
저는요, 여러분, 저녁에 만나는 방송이 좀 이렇게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이런저런 피곤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또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도 이야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송을 하는데 5시에요. 이런 패턴으로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랫목이 되고 또 사랑방이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수다스러운 방.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저한테 이런 내용 해주세요. 이런 내용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일일이 다 댓글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자유우파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모두가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이 2차 소환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검찰팀과 경찰, 그 다음에 군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까지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그 팀에서는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내면서 내일인 18일날 출석하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고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좀 추후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자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그렇지만요. 네. 헌법재판소도 왜 이렇게 빨리 열려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27일 날 해놨는데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탄핵 사건 소추돼서 왔습니다라고 일단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서 언제까지 보내세요라고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기일 지정했으니까 언제까지 해주세요 보내고,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문영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접수 통보, 그 다음 답변서 제출, 그 다음 기일 지정 통보 이 세 개를 뭡니까? 한꺼번에 날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재판을 하는데. 그럼 변론 준비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십니까? 변론 기일을 할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종의 준비 기일 같은 건데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는 직접 출석하시겠다고 했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은 원래 변호사가 있어야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헌법재판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 절차에 가서, 그죠?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신이 내일이더라고요. 저도 아까 찾아보고 들어왔습니다. 12월 18일이었는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후보 시절이었던가요? 12월 18일이 대통령 생신이라고 사람들이 축하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생신은 굉장히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쓰는군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다 찾아서 보시고 여론이 어떤지도 보고 보수파의 목소리가 어떤지도 보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댓글 다는 것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면 우리가 얼마나 다 이렇게 힘이 날까요? 그쵸? 자, 지금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찰 출석 요구서도 보내고 검찰에서도 하고 특수본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하고 지금 여기저기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정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비슷하게 또 아니, 허겁지겁 지금 가는 뭐 거 거의 아닌가요? 광란에 진짜 춤을 추면서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빨리 진행되어야만 하고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빨리 진행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이것만큼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신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신속함을 얘기하죠?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탄핵을 당할지 말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불안정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논거거든요. 아니 우리 저기 한 총리께서 권한대행 잘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 응?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태흠이라는 지금 도지사죠. 국민의힘은 전망위기이다. 당 간판 내리고 재창당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을 내려요. 그리고 재창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대로예요. 가끔요, 여러분. 무슨 뭐 갈비탕 이런 식당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옥 이렇게 바뀌면 그 집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는 무슨 발언이에요? 제가 김태형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국민의힘 쥐새끼 잡기 너부터 탈당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토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니 여러분은 지금 저 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은 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김태흠이 국민의힘 망했으니까 당 간판 내리고 재창당하래요. 근데 재창당하라고 하면은 누구가 온다는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민의힘이 왜 전망의 위기예요? 요번만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렇죠?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무튼 끝까지 한 번은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 권성동이 엉터리 짓을 해서 제대로 못 막고 또 거기에 쥐새끼들이 같이 동조해 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됐지만 아니 김태흠이라는 자가 그중에 4명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4명이 탄핵돼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자 아닙니까? 저 징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 발언을 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해야 되는 건 야당을 향해서 발언을 했어야 돼요. 무슨 발언을요? 다 잡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왜 다 잡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을 갖다가 재창당하라고요? 얘도 쥐새끼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국무회의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는요. 최소 15인 이상이 돼야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명이에요. 지금 한두 명만 그만두면요. 이제 국무회의도 못 열어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막 온통 탄핵해대고 그 다음에 막 잡아넣고 그만두라고 막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또 비겁한 몇몇이 또 사표 내고 그랬잖아요. 구속된 사람도 있지만 김영현 장관처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조금만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단합을 해도 부족한데 김태흠이란 자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갑자기 나서더니 무슨 저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과거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떤 모 의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의원이 했던 말을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탄핵을 해주고 면회를 자주 가는 게 그게 의리래요. 여러분, 면회를 자주 가는 게 의리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춤추는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면회를 자주 가는 게 의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회를 자주 가는 게 의리다. 저는 요즘 이런 걸 보면서요. 참
김태흠의 말도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시 뽑아준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와중에 여러분 이 틈에 여러분에게 긴급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망이라는 기사 뜨면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 올려주세요. 아,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사망 CNN 기사인데요. 밑에 샘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밑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사망이 나는 CNN 기사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절대. 밑에 이렇게 뜬대요. 사망이라고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경찰입니다. 박근혜 사망이라고 된 거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누르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 변호사님? 아, 예.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망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찰이 보낸 것처럼 되어 있는 이것도 가짜래요. 어이가 없습니다. 절대 열지 마십시오. 이거 되게 요즘 많이 누르고 있대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망? 이거 뭐야? 하고 누르는데요. 다 스팸. 이거 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열면 안 되는 거네요. 그거 열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다들 누른대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탄핵 재판에 대한 내용 좀 알아봤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요. 오늘 가짜뉴스 2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네. 가짜뉴스 2개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가짜뉴스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한지아가 탄핵 기권표를 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요. 나 찬성했어. 나 기권 안 했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지아 탄핵 기권이라고 하는 뉴스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근데 그래도 한지아 도대체 왜 기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 가서 기권한 척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가짜뉴스는 한지아 탄핵 기권 가짜뉴스입니다. 탄핵 기권. 한지아는 탄핵 찬성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아시죠? 정 변호사님. 네네, 잘 알죠.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요, 고발장을 접수했대요. 네. 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을요. 네, 무슨 내용입니까? 고양갑 국회의원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한 말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김성회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김성회 대변인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가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짜뉴스가 계속 퍼져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동훈 사살설이랑 뭐가 달라요? 네. 그 김어준이 암살조 주장한 거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좀 이용해 먹으려고 살살 만지다가 네. 우리 보수우파 우리 국민들이 저 가짜뉴스야 하고 그냥 딱 문제를 삼으니까 네. 상당한 허구감이 이러면서 뭡니까 쓱 발을 뺐어요. 그럼 그것도 가짜뉴스예요? 아니, 가짜뉴스라는 거죠. 한동훈 사살 가짜뉴스. 네. 조국 등 구출 시도 이것도 뭐 사실상 가짜뉴스. 북한의 무기 장착 무인기 동원 이것도 뭐 이상한 뉴스. 군복 매립 이런 것도 이상한 뉴스. 미국 사살 이런 것도 실제 부대와 상황과 맞지 않는 거짓 뉴스. 이 내용들이 이재명한테도 보고가 됐대요. 옛날에는 그렇죠? 얘네들이 김어준 같은 애들이 막 거짓 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들도 그래? 아 그게 사실이야? 설마? 이러면서 우리가 당했잖아요. 딱 한마디로 야 그건 가짜 뉴스야 이래버리니까 지네가 입증을 못하니까 스스로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주워 담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가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지아 탄핵 기권 거짓입니다. 탄핵 찬성했습니다. 어제는 진종우 탄핵 기권 아니었죠. 거기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김성회 대통령이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일단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했습니다. 끝까지 조사는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고발장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김어준도 민주당도 믿지 않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도 믿지 않는 거짓말인데요. 우리는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못 믿는 척하고 만든 거는 누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요, 가짜뉴스가 퍼질 때 사람들이 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수우파의 유튜브들이 모두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아투뉴스에서도요, 특히 유여해의 적반하장에서는 가짜뉴스를 콕콕콕 집어서 모두 뭉쳐서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별해 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두 번째 유여의 적반하장 데일리 방송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까 제가 뉴스 다다다닥 소개해드렸고 현재 상황 소개해드렸고 가짜뉴스 소개해드렸고 오늘의 적반하장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방송 이 패턴 어떠십니까? 너무 편하고요. 우리 뭐 유채고랑도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대화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아마 축하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원 아마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은요, 아투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준계 변호사님 마지막 멘트 마무리해 주세요. 요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된 거는 저희한테 뭐 상당한 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러니까는 용기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좌파들이 그토록 대모처럼 생각하는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요, 과감하게, 그죠? 징역 2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하고, 구속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당당한, 원칙주의자이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한 줄기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헌법재판관 3명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논리에 결코 휘말리지 말고, 그죠? 우리 한 장관, 우리 한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끝까지 3명을 거부만 하면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된다는 점. 그죠? 잊지 말고 우리가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2월 17일 유여의 적반하장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했는데요. 혹시 저한테 바라시는 것 아니면 내일 방송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요, 언제든지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원진 당대표를 추천해 주세요 하는 약속 지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해주세요, 이 부분 언급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하나 다 모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방송을 할 겁니다. 유여회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40만을 넘기고 싶다고 제가 저희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도 제가 잘 들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부탁드리는 아투 구독자 40만도 꼭 좀 지켜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40만을 넘으면 유채고가 노래를 한 곡 한다. 저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라니까요. 우리 PD들이 할 거라니까요. 아, PD분들이요? 네, PD들이 캐롤송 한다니까 왜 갑자기 좋아해요? 아니 유채고가 노래를 캐롤송을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거 안 들으려고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도 찾아옵니다. 유여의 적반하장 오후 5시면은 제가 항상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PD님,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합니까?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하는 분위기 같아요. 미정이라는 건 하는 거. 1월 1일은요? 미정이라는 건 왠지 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는지 안 하는지 미정이라는 건 보통 한다고요.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분이 아까 저보고 저 되게 귀엽다고 하던데 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보고 목소리 이상하다고 해도 전 상관없어요. 끄떡 안 합니다. 탄핵 소추를 2번 당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그런 걸로 끄떡 안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글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네, 유여회가 오늘 만든 카드 뉴스인데요.
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설립자의 졸업사였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푸치노와 그리고 좋은 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의 방송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걸 먹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내일 좋은 사람 유여혜와 5시에 또 만나요. 정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